그래서 그럼 이걸 보고 나서 어라?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경찰에 쫓기는 것 같아. 그러면은 주변에 뭔가 마사지샵이든 어디든 가게든 쑥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이제 판례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사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혀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 빼박인데 무죄가 나왔다, 이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어떤 남녀가 되게 산 중턱에 있는 그 좀 약간 동떨어진 그런 숙소로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하다가 여자가 남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그 성범죄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당연히 술 냄새도 나고 이게 문제가 됐겠죠. 근데 어쨌든 신고가 접수가 됐으니까 그 남자를 잡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남자는 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여자는 당연히 이제 술 냄새가 나니까 거기서 이제 음주 측정을 했나 보죠. 거기서 음주운전 인정이 돼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여자도 엄청 억울했겠죠. 그렇죠. 나는 지금 성범죄 당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남자애는 이제 혐의 없음 나오고 나는 음주운전했다고 오히려 처벌받으라고 법원에 기소를 해버리니까.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음주운전으로 봤는데 법원에서는 이거를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왜냐면 긴급피난으로 바꿨어요. 긴급피난이 뭐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죠. 그렇죠.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범죄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범죄 피해를 받고 있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음주운전이 뭐예요?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러면 음주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여자가 술을 마신 것도 맞고 운전을 해서 파출소로 간 것도 맞고 기사에 나오진 않긴 하지만 이제 뭐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거기서 알코올 농도가 나왔으니까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건 자체는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과연 음주운전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죠. 어쨌든 이 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숙소에 계속 있다가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딴 데 가다가 걸린 게 아니라 경찰서로 다이렉트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자 쪽에서 이제 뭐 혐의 없음이 뜨긴 했지만 어쨌든 여자애가 인식하기로는 요거는 긴급피난이다 해가지고 무죄가 뜬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분이 이게 그 무죄가 뜬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헌법재판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수사가 좀 미진한 것 같다, 남자 쪽의 그 성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보라고 결정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요런 사례가 또 하나 있었고, 요거는 어쩌면 좀 약간 악용될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건이긴 하거든요. 네, 뭐 절대 이제 악용하시라는 건 아니고 되게 특이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있어요. 새벽까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자기의 차를 이렇게 타고 300m 가량 떨어진 마사지 업소를 간 다음에 차를 세우고 마사지 업소로 들어갔어요. 네. 가끔 보면 이 CCTV를 이제 그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마사지 업소에서?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그래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비틀거리는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해가지고 마사지 업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경찰이 그 마사지 업소에 도착한 시점에 그 남자는 마사지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자가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남자가 면허가 없는 상태였어요. 또 어쨌든 면허가 있고 없고는 일단 뭐 전자상은 확인이 되고 그냥 무면허 운전은 확실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남자한테 무면허 운전이랑 음주 측정 거부 두 개의 이제 죄명을 붙였는데, 무면허 운전은 죄가 인정됐어요. 근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떴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경찰이에요. 근데 왠지 이상하게 이경민이 살인범 같아. 되게 의심스러워. 증거는 없어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야겠어요. 이경민 집을 내가 막 쑤시고 들어가 이렇게 막 괜찮나요? 안 되죠. 그쵸. 다른 사람의 뭐 주거나 아니 가옥 같은 데 들어가려면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경민이 저는 경찰 박성민인데 당신네 집을 좀 수색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동의를 하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이 사건에서도 마사지 업소에 경찰이 갑자기 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사지 업소 그 주인한테
여기를 수색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느냐. 일단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마사지 그 업소 사장이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떴어요. 애초에 수색 자체가 위법한 거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요구된 음주 측정 요구도 이거는 거절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 1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심에서는 이제 그 검찰 쪽에서 묵시적 동의를 했다. 마사지 그 사장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경찰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마사지 사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동의한 거다 했는데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죠. 결국 이제 무죄가 이제 뜬 사건이죠. 그래서 그럼 이걸 보고 나서 어라?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경찰에 쫓기는 것 같아. 그러면은 주변에 뭔가 마사지샵이든 어디든 가게든 쑥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뭐 음주운전을 이렇게 가다가 뭐 예를 들어 CU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CU 편의점 사장이 갑자기 이제 뭐 저기 좀 경찰인데요, 여기 좀 수색 좀 하려고 했거든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저는 이제 빼박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가지고 무죄 같은 이제 특이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제가 이제 맨 처음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런 특이한 사례가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뿐이지,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악용을 해서 내가 음주운전 그 혐의를 벗어나야겠다,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음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사 보면 음주하다가 인사사고 나는 게 정말 많이 발생하던데, 진짜 음주 운전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살인이에요, 살인. 그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특이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다음에 또 이런 특이한 판례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